70대 선배님들한테 직접 여쭤봤습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대부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일 그만두고도 또 일하려고 한 거요.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었다는 건데 왜 그게 후회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70대, 80대 선배님 50분께 직접 여쭈어 본 내용을 공유 드리려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나온 답변들을 모아 2답까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이겨답까지 중 하나라도 지금 바꿀 수 있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후회 1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일 그만두고도 또 일하려고 했다. 퇴직하고 집에 있자니 뭔가 불안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아무 일이나 찾았습니다. 경비, 청소, 편의점 알바, 몸이 힘들어도 일을 해야 자신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70대가 되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일에서만 나왔던 거구나. 퇴직 전 일 말고 나를 채워줄 것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후회입니다. 은퇴하면 운동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 몸이 한꺼번에 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운동을 시작하려 해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씩 빠집니다. 70세가 되면 30대 근육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운동을 시작했어야 했다. 퇴직하면 하려고 미뤘는데 퇴직했을 때는 이미 무릎이 나빠져 있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여행을 다니려면 퇴직 전에 무릎이 버텨줘야 합니다. 세 번째 후회입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자녀 사교육비에,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퇴직금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기 생활이 바쁩니다. 나쁜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각자 살아야 하는 겁니다. 70대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내가 노후에 자녀에게 손 안 벌리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쏟는 돈의 일부를 내 노후 연금에도 넣으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면 내 노후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후회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면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를 몰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24시간 같이 있으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황혼 이혼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이혼의 35%가 20년 이상 혼인입니다.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퇴직 전에 배우자와 은퇴 후 어떻게 살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했어야 했다. 지금 배우자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다섯 번째 후회입니다. 퇴직하면 여행 다니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 싫고 같이 갈 친구도 없습니다. 직장 동료는 직장 안에서만 친구입니다.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요. 취미 모임 하나 없이 퇴직하면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집에서 TV 보고 밥 먹고 자는 것이 하루가 됩니다. 선배님들이 강조하셨습니다. 취미는 퇴직 전에 만들어놔야 합니다. 퇴직 후에 시작하려면 이미 몸도 낯설고 사람도 없습니다. 등산 모임, 바둑 모임, 사진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퇴직 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후회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돈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집 한 채 있는데 어떻게 물려줄지 안 정해놨더니 자녀들이 싸웠습니다. 상속 분쟁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자녀 둘이 있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법대로 분배됩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가 법원에서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더 아픈 건 선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싸우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놨어야 했는데 귀찮아서 미뤘다. 유언장 작성, 사전 증여, 가족 간 재산 정리,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꼭 구독해두세요.
7번째 후회입니다. 60세 이후 친구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만남이 줄어듭니다. 연락하는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이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냥 두면 다 떠납니다. 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노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야 오래 사십니다. 오늘 70대 선배님들의 요가스까지 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 외에 자신을 채워줄 것을 하나 만드세요. 둘째,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세요. 셋째, 자녀보다 내 노후를 먼저 챙기세요. 넷째, 배우자와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하세요. 다섯째, 퇴직 전에 취미 모임을 만드세요. 여섯째, 재산 정리와 유언장을 미루지 마세요. 일곱째, 50대의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세요. 이 중 지금 당장 하나를 고른다면 오늘 배우자와 은퇴 후 어떻게 살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노후를 실제로 잘 준비하는 방법을 매주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꼭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